오늘 제 확실한 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 신당 태동설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또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나라가 기울고 있는데 그건 바로 민주주의의 파괴, 경제 난국 초래, 이 민생 파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은 북풍 한설보다 매섭습니다. 내년 총선은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중차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계파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계파 정치는 시대 정수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갈라치기 이런 총선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결에서 승리한 역사와 또 패배에서 분열에서 패배한 역사를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혁신하고 민주당 안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사람이고 민주당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 바람 앞에서도 저는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당시 광주가 겪었던 갈등과 분열은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는 그 기억 때문에 하나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옷을 입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이라는 배를 지킬 것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민심 앞에 겸손. 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일관된 입장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관된 입장이 선당 호사 정신으로 민주당이 내부에서 탄압하고 내부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민주당의 고문이시잖아요. 적어도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당에 대해서 순서를 하고 좀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더 혁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의정 보고서를 보면 다른 의원들 의정 보고서를 거쳐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역대 예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여러 가지 행안부나 교육부나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동구에 제가 이제 광고 쪽에부터 출신이고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또 그런 소리가 좀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게 깐딱하면 제2의 정병화 문구를 좀 배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 필요에 맞게끔 어떻게 하나 보관들 같은 게 있으시면 생각을 좀 해주세요. 네, 그것은 지금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가 코로나 건 3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첫째 주민 접촉이 어려웠었다는 점 있었고 두 번째로 광주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84%가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찍었는데 이걸 정권을 뺏긴 데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만 잘했으면 될 것을 이제 정권을 뺏기는 우리가 이거 어렵게 살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서 질타를 하다 보니 그 질타를 누가 받게 되겠습니까? 현역 의원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 교체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높고 또 이것저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고 지금 뭐 의정보고를 통해서 지금 의정보고를 저렇게 프린트한 거 말고 대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월 1회 정도 웹장으로 보냅니다. 그 웹장으로 보내는데 그것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그걸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어쨌든 국회가 12월 20일, 28일 이 차원에 있습니다. 20일은 정기국회는 이미 지났고 예산을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월 20일 날 예산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28일 날은 국정조사 및 상특검 이런 문제를 저희 당에서 제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28일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지역구에서 각 의원들이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관련해서 장관들 전부 출마시키고 또 청와대도 출마시키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관 청문회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구에 내려와서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12월 28일이 지나야 바닥을 좀 주민들하고 밀착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도 품격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 선배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당의 고문인데 이렇게 지금 저런 모습을 보고 일부 의원들이 너무 극렬하게 또 비난하는 비판하는 또 현역 의원도 아니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대립각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판에서 방지가 났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안 나가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여기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오늘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나는 안 나가야 된다고 본다. 인지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정치를 하든지 간에 이낙연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안 한다. 당하게 되면은 저하고 전형적인 정치는 어차피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이 2016년 당선이 된 것도 민주당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되고 저는 탈당을 안 할 것을 신당을 창당을 안 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끝낼까요? 네. 진학자한테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 체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친명계 지금 친명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적투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경선 때 정말 열심히 이낙연 후보를 여러분이 알아서 도왔던 사람인데 본선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를 엄청 도왔어요.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랬죠. 광주가 84%가 나오니까. 그런데 한 번 도왔던 것을 평생 낙인 찍듯이 찍어가지고 수박에 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그러라고 하면 되지 친박계가 어쩐다 이거 분리체계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